자, 이제 102번부터 또 진행해보면 102번 문제는 뭐냐면 y = x 세제곱 플러스 2kx 제곱 마이너스 8kx 플러스 6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의 극값을 구하고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미분을 일단 해. 3x 제곱 에어컨 줄여도 돼요. 이렇게 돼 있지.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돼.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느냐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를 잘 못하면 수학에서 초등학교 때 구구단 분수 이거 계산이고 중학교 때는 뭐 연립방정식 푸는 거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인수분해를 배우는데 그걸 못한다 이러면 수학 다 안 되는가. 지금 말하는 분수 계산 못하고 연립방정식 계산 못하고 인수분해 못한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니까.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 3xx.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8k가 쪼개져 가지고 얘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쪼개지면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4k가 나올까 플러스 4k가 나올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4k가 등장하지? 어? 뭐하고 뭐로 쪼개야 돼? 안 돼? 왜? 이 8은 1하고 8도 되고 2하고 4도 돼. 안 되네? 그지? 그러면 요게 지금 0이 되는 값이 x 값이 나와야지 극치를 구하는 거 아니야? 증간표를 해서 k 값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맞지? 문제 제대로 썼지요? 이 x 값이 뭔가를 찾아보자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면 x 값을 찾아야 돼. 어떤 형태로든지. 자, 이게 0이 되는 x 값 안 되면 근의 공식을 넣어서라도 찾아야 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2, 3, 6분의 마이너스 4k 뿔마 루트 안에를 4, 4, 16k 제곱 플러스 4, 3, 12에다가 8 96k 제곱이지. 96k인가? 맞지? 얘가 밖으로 못 나가네. 완전 제곱이야. 그지? 그럼 요것도 계산이 안 되네. 지금 그지? 그럼 그 지금 올린 파일에 맨 뒤에 가봐봐. 1번 파일에 뒤에 답이 나와 있을까? 102번 한번 해서 찾아보자. 보면 안 되지. 인수가 안 되니까 이거 지금 판별식을 쓴 거지. 3x제곱 플러스 4kx 마이너스 8k는 0 했는데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판별식을 쓴 거야. 그래서 k 범위 찾으라는 문제야. 그지? 그럼 왜 판별식을 썼을까? 이게 지금 뭔가 모르지만 이 x값이 실근이어야지 실수여야지 그 값을 여기다 넣을 건데 그 x값이 이거야 사실은. 그치? 근데 x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 x값에 뭐 실근이 되려면 요 루트 안에 있는 요게 지금 판별식이잖아.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판별식 d가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 A C C가 마이너스 8K. 얘가 0보다 크나 같아야지, 그치? 이 루트 안에가 0보다 크나 같아야지 이 자체가 실수가 되잖아. 루트 안이 음수가 돼버리면 그건 허수가 되니까 존재하지 않는 x값이 돼서 우리가 이거 아까 인수분해하려고 했던 이유가 x값을 찾아서 증가표 그려서 그 전으로 해가지고 부호 변화를 체크하려고 했는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넣었단 말이야. 근데 근해 공식을 넣었는데 이렇게 이제 x가 엄청 복잡해. 근데 여기서 뭘 본 거냐면 루트 안에가 0보다 크나 같다. 그게 판별식인데 판별식 t가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범위가 등장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질문이 보니까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된다. 얘가 그 값을 갖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요 계산해 보면 이게 16k 제곱이고 얘가 96k야. 이렇게 되지. 맞죠? 그래서 요거 16을 약분되니? 그럼 k 제곱 6 이렇게 되지. 그럼 k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고 k는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 반대로 나왔나? 반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말이야? 부호가 반대로. 왜 그래? 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다른 두 개의 실수액을 실수하면 0보다 크나 같다. 다른 두 개의 실수액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갖지 않는다. 문제가 일본어를 잘못 번역한 거네. 이게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렇지, 그 값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뭘 갖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본을 잘해야 돼. 그 값을 갖지 않도록. 그럼 실근이 없다는 말이야. 그렇지. 갖지 않도록 이렇게 조건이 일본어 번역을 지금 못한 거.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한다. 이 얘기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되지만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x 값이 예를 들어 이거의 x 값이 알파고 베타 두 개가 나왔는데 아까 증가표 그렸을 때 여기에 x고 여기가 f 프라임 x고 여기가 fx라 했을 때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이게 0이 된다 하더라도 얘가 부호 변화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플러스로 가고 또 플러스로 가고 또 플러스로 가면 얘 부호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그럼 그 값 안 갖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한번 미분한 게 2차인데 2차식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x축의 위에 있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야 부호 변화가 있는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건 안 내려오는 거야. 중근까지 갔지만 밑으로는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판별식으로 치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이러면 그 값을 안 갖게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값을 갖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그 말이 지금 그 값을 갖지 않도록이라는 일본어를 어떻게 읽냐? 극치와 뭐 아리쌍이야? 네, 이걸 읽을 때 응? 못하 나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석을 못하면 못 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D의 부호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0보다 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여기가 이해됐지? 왜 0보다 작거나 같다? 얘 때문에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 말 때문에. 그러면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고 최종적으로 K는 마이너스 6에서 0 사이다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결론은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실수가 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실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그림에서
한 번 미분한 그래프의 2차 함수, 이거 2차잖아. 한 번 미분하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없으면 그게 판별대가 0보다 작은 거고, 교점이 있긴 한데 중근을 가져가지고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지. 그럼 부호변화가 없는 거야. 위에서만 오는 거지. 이러면 극각을 갖지 않는다. 그때 범위를 구하라. 이게 102번 문제였다. 이해됐죠? 됐지? 야, 이거 극각을 갖지 않는다. 이거를 잘해야 되네. 쉬운 문제인데도 1번을 못하면 뭘 구하라는 건지 잘 몰라. 근데 이게 되면은 그는 한계는 갖는 거잖아요. 그는 한개 갔는데 한계를 갖으면 그 값이 아니에요. 그게 부호변화가 없었잖아. 그 한계가 네. 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내가 극값 가지려면 부호변화 있어야 된댔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근이 최소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3차 함수가 있잖아. 네.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가 되지? 2차 함수가 돼. 그럼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근이 2개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변화가 있는 거야. F'X에. 네. 위에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내려오는 거잖아. 알파라는 점을 기준으로. 그럼 이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내려오니까 이 알파점에서 F 알파를 넣으면 얘가 극대가 되는 거고, 얘는 베타점에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올라가잖아. 내려왔다 올라가니까 얘는 극소가 되는 거야. F 베타가. 얘는 부호변화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버렸어. 이거 중근을 가져. 알파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플러스에서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되잖아? 그럼 얘는 부호변화가 없는 거야. 0은 됐지만 마이너스가 된 건 아니잖아. 그럼 이런 형태는 이 F 알파를 극값이라고 하느냐? 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부호변화가 없기 때문에. 왜? 왜 안 한다고? 부호변화가 없다고. 그래서 부호변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건 부호변화가 없기 때문에 극값이라 안 한다. 그럼 이 미분한 이 F'X의 그래프의 원래 함수인 fx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그대로 이렇게 이어서 간다는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극대라 하느냐 이거지. 극대를 안 한다는 거야. 왜?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오면 극대가 되는데 올라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개념은 잠깐 멈춘 거야. 그냥 가다가 멈췄다가 좀 쉬었다가 그대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밑으로 꼬꾸라지면 걔는 극대. 그럼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그래프에 그려야 이걸 알고 있어야지.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이 개념은. 아, 그래서 부호 변화가 없구나. 그러니까 항상 미분을 한 그래프는 위아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이 들면 좋아. 이게 직관적으로 미분한 것은 접선의 기울기이고 또 F'X라는 그래프는 증가냐 감소냐를 판별해 주는 건데 F'X라고 이렇게 그래프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위아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어놓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내려오는 게 없구나. 그럼 부호 변화가 없구나. 그럼 얘는 극값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좋다 이거. 응? 알겠죠? 미분 처음 배우면 요게 되게 어려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이걸 터득하면 미분 50%한 거야 벌써. 요거 터득이 잘 안 돼요. 쉬운 거 같은데 안 된다니까. 계속 문제 풀다 보면 특히 102번 같은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애들이 잘 골라. 예를 들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딱 갔어. 그리고 요렇게 딱 나왔어.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감마야. 자, 극값이 몇 개 있어? 돼. 왜 세 개? 극값 극값. 2개. 두 개. 어디? A로.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지? 여기가 극대지. 여기가 극소지. 네. 감마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왜? 변화가 없어. 뭐가 없어? 무슨 변화? 부호 변화. 그 부호라는 게 뭔데? F'X의 부호인데 얘가 양수지. 얘도 양수잖아. 계속 양수로 가잖아.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감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보여주고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잘하는데 식으로 나오면 이거를 까먹는 거야 학생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가장 좋은 건 그래프 그려보면 알지. 근데 언제 그래프 다 그리니? 또 이게 단함수는 그리는데 초람수, 뭐 사인이니 코사인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런 거 그래프 섞여 있는 거 그래프는 그리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알아두길 바래요. 그 다음 이제 103번. 103번을 보면 점 A가 있는데 A점이 2,A야. 이거를 통한다, 지나간다는 거야. 누가? 곡선이 지나간다는 거야? 아니면 곡선에 이게 뭐라고 쓴가? y x 세제곱에 3분의 접선이 이거 한자를 잘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돼? 어? 103번 읽어봐 그거. 곡선 외점. 어? 곡선 외점 A 2,A 103번. 이거는 아니 곡선. 아니야 그거는 이제 이거 왜요? 그 해석을 보고 있네. 해석은 왜요? 잠깐만. 해설 부분인데 상관없는데. 네. 이게 이제 해설 이거. 해설 봐도 상관없는데 거기 이거 뭐라고 써놨냐 이거. 여기로 102번이었죠. 103번. 103번. 2,A를 통하고 곡선 Y는 세제곱에 접선 세 개의 접선? 맞는 것 같아요. 예, 접선 있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이쪽으로 간다고? 이게 끄는 거네. 이게 끌다. 이끌어 넣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그런 말인데. 해설 봐봐. 그거 해설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103번. 그 부분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접선을 구하는 건데 x 세제곱을 x 이퀄 t에서의 접점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이식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세제곱에 T에서 접선을 생각할 때 이게 A를 통하는 조건, A를 지나가는 조건이 접선을 쓴 T라고 보는 거예요. 접선을 x는 t라고 x 값이 t라는 거야? 접점의 좌표가? 그러면 그걸 임의로 정말 준 거. 요거 한번 미분하면 3x 제곱이잖아. 그럼 곡선에 x 이퀄 t에서 접반돼가지고 x 이퀄 t를 놓고 그지? 3t 제곱 이거 접선식을 구했네 그지? 얘가 2,a를 지나가니까 a 값이 나오지 그지? 그런 다음에 a 값이 나왔어. 그거를 갖다가 이 그걸 ft라고 했어. 맞지? 그래서 그걸 미분해가지고 t가 0하고 2가 나왔어. 맞지? 그렇게 해서 이 곡선에 ft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y = a라는 애가 3개가 만들어지려면 0하고 8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러면 얘를 갖다 한번 미분을 해. 그럼 3x 제곱이지. 지금 얘가 3x 제곱이야. 여기 3x 제곱. 이거 불편하다. 3x 제곱이야. 됐지? 그러면 요 뭔지 몰라도 얘가 또 이렇게 가는데
얘 접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접점의 좌표를 지금 t, t 세제곱이라고 두자는 거지. 접점이라는 건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일 거니까. 그럼 여기서 접선은 어떻게 보여? 접선은 y-y1, y1이 t 세제곱이고 요 미분한 데다 넣어주면 기울기가 3t 제곱이고 x-t가 될 거야 이렇게. y는 3t 제곱 x에 마이너스 3tx 세제곱인데 플러스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접선이야. 근데 이 접선이 누굴 지나? 2,a를 지원됐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y 값은 a가 되고 x 값은 2를 넣어주면 6t 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된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런 a 값이 이제 t와 관련된 함수인데 맞지? 이거에 a 값이 몇 개 존재한다는 거 질문이 지금. 3개 존재한다는 거지. 그지? 이게 3개의 근이 나오게끔 하는 3개가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이게 3개가 만들어지냐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이 이꼴이라고 둔 거잖아. 그럼 얘는 교점을 의미한다는 거야. 교점. 그럼 교점이 3개 이상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요거의 그래프를 t에 관한 함수니까 ft라고 하고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이라는 거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좀 정밀하게. 그러고 나서 얘랑 y 꼴 a라는 애하고 두 개를 이 y 꼴 a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이 3개 나오게끔 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갑자기 이거 그래프 그리는 문제로 바뀐 거야.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그럼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2t 해서 0이 되는 t 값을 찾아. 그럼 마이너스 6t로 묶어내면 t 마이너스 2 이꼴 0 돼서 t 값이 0하고 t 값이 2가 나오겠지. 그럼 0하고 2에서 극대극소인지 찾아서 진간표 해석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진간표 그리기가 되게 귀찮아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0을 넣어줘. 2를 넣어줘.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오지. 그럼 0,0을 지나. 그 다음 2를 넣어줘. 여기 2야. 그럼 2를 넣어주면 여기 얼마 나오냐? 여기 F2는 마이너스 8이고 16이고 4고 4, 6, 24니까 이게 돼. 그럼 얼마 이게? 8인가? 그지? 2일 때 얘가 8을 지나는 거야. 요점을 지난다 쳐. 그럼 이 그래프가 이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거야. 대충 그림을 그리면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누가? y 꼴 ft라는 그래프가 굳이 진간표 안 그려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y 꼴 a라는 애가 이제 x축과 나란히 가는 그래프일 텐데 이렇게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지나면 8이라는 점을 지나면 교점이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 a 값이 3개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보다 낮으면 교점이 몇 개가 되나? 하나, 둘, 3개가 된다는 거야. 근데 또 여기를 딱 지나면 교점이 2개밖에 없지. 이 밑으로는 1개밖에 없지. 위로도 1개밖에 없지. 저 사이에 있어요. 그렇지.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A의 범위가. 그럼 A 범위가 얼마겠지? 이게 8이고 여기가 0이니까 0하고 8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여기 이꼴 안 들어가겠지. 거기 이꼴 들어갔어 답에? 저 문제 보고 있어요. 아 문제 보고 있어? 안 들어갔어. 왜냐하면 개수가 요렇게 할 때 요걸 지금 1개로 치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접할 때. 저 8... 이게 저 접할 때인 거예요? 접할 때 여기가 지금 1개, 2개로 치기 때문에 이 꼴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A 값이 0하고 8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정답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본어 번역을 정확하게 잘 해야지. 이제 일본어를 알아도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102번, 103번 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일본어를 좀 잘해야 된다. 근데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좀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04번. 한번 봐봐. 이제 104번부터는 약간 정적분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거는 정적분 그냥 정적분 할 줄 알아? 네,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배웠지? 너 태어나서 미적분 선생님한테 처음 배운 거니? 네. 영광이다. 수학에 꽂힌 미적분을. 자, 정적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것은 아까 뭘 구하는 거라고? 변화, 률, 기울기니까 기울기 할 때 그 변화율을 구하는 거고 정적분은 뭐 하는 거야? 정적분이라는 게 뭐야? 이 적분이라고 하면 정적분이 있고 부정적분이 있어. 이걸 다 합해가지고 적분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미분적분 할 때 이 적분이라고 미분은 그냥 미분 하나밖에 없는데 적분이라는 건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정적분이 있고 부정적분이 있어. 뭘 정하고 안 정하는가? 얘는 인티그럴 그냥 fx dx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쏘리 거꾸로 썼어, 그지? 글자를 얘가 a에서 b까지고 얘는 그냥 인티그럴 fx dx 이렇게 쓴 거지. 자, 부정적분부터 먼저 하면 얘는 나지 fx 플러스 c라고 쓰지. 이 c가 적분상수지. 이 적분상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fx라는 애가 미분된 건데 얘가 2x래. 그럼 나지 fx는 뭐가 되느냐? 미분하기 전이니까 x제곱이 될 거라고 했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x제곱 더하기 1도 미분하면 2x가 되는데요. 그지? x제곱 더하기 2도 되는데요. 3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얘에 플러스 c를 이렇게 적분상수 c를 둬버리는 거야. 이걸 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글씨가 부정적분 글자 내자잖아. 그래서 이걸 원시 함수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뭐 하는 거냐면 원시 함수를 구하는 거. 원래 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구하는 게 부정적분이고 정적분은 뭐냐면 변화량을 구하는 거야. 변화량. 변화율이 아니고 변화량.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거야. 그게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부피를 구할 수도 있고 변화량을 구하는 거고 미분은 변화율, 기울기 어느 정도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지 적은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야. 흐름을. 이해돼? 지금 이것만 알아도 미적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아는 거야, 사실은. 단순히 계산만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개념적인 걸 좀 알아야 돼. 자, 한번 요약해서 얘기해 줘봐. 미분은 뭐고, 부정적분은 뭐고, 정적분은 뭔지 한번 설명. 자, 면적을 본다 생각하고 미분이 뭐야? 변화율. 부정적분은? 부정적분 정해지지 않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어, 형태적으로는. 근데 그거 뭘 구하는 거야, 그러면? 원시. 그렇지, 원시 함수. 원래 함수가 뭔지를 찾는 거야. 정적분은? 정적분이 변화라고 이 범위 안에 있는 A에서 B 범위 안에서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도 미적분을 굉장히 지금 잘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 구하는 거야? 변화량을 구하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의 변화량. 그럼 얘가 미분된 거잖아. 그럼 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써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더하기 1을 하면 4지, 그지? 그거 역수를 여기다 써주고. 얘 2x지, 그지? 플러스 원래는 C 쓸 필요 없어. 왜? 어차피 마이너스라고 2를 넣어서 뺄 거니까. 빼면 사라지잖아, 그지? 그럼 2를 넣어줘. 여기 넣어주면 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 얼마지? 16. 플러스 1을 곱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빼기.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줘.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얼마야 이게? 4.
4, 8이지. 이거는 마이너스 2고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이네. 그러면 2니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8이지. 마이너스 4분의 8이고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지. 그지? 맞아요? 이런 문제 산수 잘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8 더하기 4분의 7이잖아. 그럼 4로 하니까 4, 8, 32에다가 7을 더하니까 4분의 39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지? 구몬 수학 잘해야 돼. 구몬 수학. 수학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이야. 여기서 구몬 수학을 배우고, 이때 구몬 수학 배우고, 그지? 구몬 수학 배우고, 마지막에 다시 구몬 수학 그때 배운 거를 연습한다는 느낌이야.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정적분까지 문제 하나를 풀어봤어. 하나 풀면서 지금 이 개념이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해봐. 두 번째 거. 104번의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x-1의 제곱 dx를 구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x-1, x-2의 dx를 구하는 거야. 자, 얼마 어떻게 보였어 이거? 3분의 1의 x-1의 세제곱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2를 넣으면 3분의 1이야. 그지? 1을 넣으면 없네? 그럼 답이 그냥 3분의 1이네.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3분의 1의 x 세제곱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걸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이쪽으로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그래프가 0에서 1만큼 이렇게 평이동하니까 그래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뭘 찾으라는가? 1에서 2까지가 요거 구하라는 거지. 요거. 맞지? 그거는 0에서 1까지의 요거 구하는 거와 같아? 그래프가 평이동했으니까 같겠지. 넓이만 구하면 0에서 1까지나 1에서 2까지랑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가 평행이동하기, 이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평행이동하기 전에 0에서 1까지로 해도 되겠지. 맞지? 그러면 0에서 1까지 y 꼴 x 세제곱 3분의 1 그렇지. 3분의 1의 x 세제곱 공식하고 이건 y 꼴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데 요 그래프의 변화량을 1에서 2까지 구한 거랑 요 평이동하기 전에 값을 0에서 1까지 구한 거랑 같겠구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자, 이 개념이 좀 더 확장된 게 이거야. 이제 이 값이 적분 구간이 1에서 2까지인데 잘 봤더니 얘가 두 근이 되는 거야, 이거에. 이걸 피적분함수라는데 피적분함수의 두 근이 적분 구간이 돼. 그럼 이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어떻게 돼? 이거 공식 모르지? 이거를 이제 알파라고 하고 이거를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공식이 있어.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공식이 있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 이제 공식인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니? 최고차의 개수는 1이잖아. 그치? 이 A라는 게 최고차의 개수를 의미해. 이 A가 뭐라고? 최고차항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은 뭐야? 1이니까 6분의 1이고
베타가 지금 얼마야? 2지 빼기 알파가 1이지. 베타가 알파보다 큰 거예요. 그치, 항상 큰 네, 거지. 그냥. 그러면 얘 답이 이게 6분의 1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이 공식을 알면 굉장히 빠른데 만약 공식을 몰랐다 그래도 이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야. 인티그럴 1에서 2까지 dx.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족분하면 되지 왜?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하고 1에서 2까지. 아 선생님 어려운데요. 어렵지 이거. 공식 안 쓰려니까 어렵지. 계산이 좀 복잡잖아. 2를 넣으면 이게 어떻게 돼? 3분의 8 마이너스 2약분되고 2약분되면 얼마야? 2R에 약분돼 2, 3은 6이네. 그 다음에 2는 4. 여기서 빼기 1을 넣어주면 3분의 1 빼기 2분의 3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이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네.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6분의로 통분되지. 6분의 여기 2 3을 곱하면 9 12 이렇게 되지. 그럼 요게 3이고 6분의 5네 그지? 그럼 3분의 2 빼기 6분의 5야. 6분의로 통분하면 4고 5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뭘 잘못했나 또? 산수 잘못했니? 어디 잘못했어? 왜 음수가 나와? 베타만 그래? 여기 칸 좁게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는 정확하게 해보면 되지. 조금만 좀 치워 위에 거를 치워도 되겠다. 이거 치우고 이 0이 되는 값이지. 그러면 인티그를 1에서 2까지 얘 전개해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dx지. 자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 맞지? 플러스 2x 1에서 2까지 2를 넣어줘. 그럼 3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3의 곱하기 4 플러스 2는 4 여기서 빼기 1을 넣어줘. 3분의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되지. 거기 약분되고 2지. 그럼 3분의 8에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3은 6분의 2 빼기 3은 곱하기 9 이거는 12 되지? 얘도 3분의 2니까 3분의 6이지. 산수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럼 3분의 2 빼기 얘는 어떻게 돼? 6분의 5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이게 6분의 4 빼기 6분의 5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는 게 정답이네. 그럼 얘는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 어? 이게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려면 6분의 지금 철저에서 1이고 맞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예를 들어 1 빼기 2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지 이거. 그치? 그럼 답이 똑같이 나오긴 해. 근데 거기 학교 한번 봐봐. 104번. 세 번째 거. 세 번째 뭐 어떻게 했나?
마이너스 6분의 1이 답인데 이게 공식 안 썼네, 그지? 짧은 어? 공식 안 썼어, 결론은. 근데 공식이라는 게 없어, 여기. 여기 있네, 공식. 마이너스 마이너스 6분의 1이네. 앞에가 마이너스라고 붙네. 그치? 왜냐면 이게 평행이동을 했잖아, 지금. A가 0으로 갔잖아. 베타도 0으로 가니까 이렇게 평행이동한 걸로 지금 설명을 해놨네. 공식을. 어? 공식이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러네. 평행이동과 관련된 공식 써놨네. 알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금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가 지금 알파고 베타잖아. 그런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아랫부분이지. 맞잖아. 그럼 당연히 답이 음수가 나와야지. 근데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해서 얘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베타에서 알파,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럼 알파는 0이 될 거고 베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옆으로 똑같이 평행이동해도 이 넓이는 변함이 없겠지.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를 구하라 했는데 얘를 뭐로 해버린다? 0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지? 얘 평행이동으로 봐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식이 뭐로 바뀌겠니? 저렇게 바뀌겠지. x에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dx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지금 요거하고 요게 결과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공식 유도하면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렇게 된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요런 거는 그냥 직접 해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04번까지 했지? 105번. 105번. 한번 풀어봐봐, 지금 105번은. 내가 칠판. 또. 대부분의 첫 번째 거.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거는 절대값 아니? 값이 그냥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 2분의 1이요? 그치? 그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두 개로 쪼개야 돼. 아니, 저 질문인데요. 응. 저 2x-1이, 그러니까 x에 보면 이제 0부터 1이잖아요. 응. 근데 그럼 2x-1이 어떤 값을 넣어도 0보다 아닌가? 아니지. 아닌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1까지에 할 때 절대값을 벗길 때 이게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2분의 1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2분의 1부터 1까지는 양수가 되니까 그때는 절대값 그냥 벗길 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이게 0이 되는 값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면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일 때는 그지? 얘가 음수가 나오겠지? 그 음수가 나오니까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바뀌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요 사이에 있을 때 제가 양수가 나오지. 양수가 나오니까 제가 그냥 나오고 그래서 요 두 개를 각각 푸는 거야. 됐죠? 그러면 풀어봐. 한번 해봐. 그래서 해서 답지 가지고 있잖아. 정답이 옳게 나왔는지, 요거의 값이 얼마인지, 요거의 값이 계산하면 그거까지 하고 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답 맞았으면 맞았다 얘기해요 지금. 해봐. 이거 그냥 더하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거 그냥 더하면 연결되지 않아요? 연결되는데 y부터 2까지 하고 이거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각각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해야 돼. 각각 따로따로 해야 돼. 둘 다 나와 답이? 답지 한번 봐봐. 어, 105번. 얘는 기함수니까 영어로 없어지지. 위에 거 맞았어? 계산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응. 뭐 맞았어? 약간 다르게. 똑같잖아. 이거는. 각각 했잖아. 네. 그지? 네. 그 이거는 계산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자 봐봐.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하다든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대칭형일 때는 이게 기함수잖아. y꼴 x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하나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고 여기가 플러스 값이니까 뿔마 0이 돼버린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2까지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1의 dx를 뭐 하면 돼? 2배로 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 0이 되는 값이 1이 있지. 1로 해가지고 2는 그대로 빼놓고 0에서 1까지 여기는 음수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1에서 2까지는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걸 계산하면 더 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아닌가? 맞지? 이런 묶어내고 이렇게 그래서 각각 하는 거야.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 x 하나 날린 것 뿐이야. 그냥 x 안 날리고 이렇게 해도 계산이 틀리진 않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0이 들어가면 계산이 편하잖아. 이게 지금 0이 들어간 거죠. 얘는 0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근데 또 이것도 분리하면 0에서 1 할 때만 0 들어가지 여기서 1에서 2 할 때는 0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계산이 또 복잡하겠죠. 그지?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빨간색처럼 한다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실제 계산은 있잖아. 빨간색으로 하나 검은색으로 하나 계산만 정확하게 하면 별 차이 안 나. 근데 이런 테크닉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해됐지? 오케이. 잠깐 또 쉬었다가 할게요.